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정영훈입니다. 박태환입니다. 네, 저 마지막 세션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생뚱맞게 이제 2명이 올라왔는데 오픈 소스가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도커 기발한 활용법, 덤프 자동 덤프 분석 툴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트랜스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우리 여기 또 아마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또 스마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퍼펙트 ICT 연구회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연구소, 삼성 SDS 연구소 소속이 아니고 이 퍼펙트 ICT 연구회라는 것은 일종의 친목 모임입니다. 원래는 퍼펙트 RCA라는 연구회와 또 오픈 ICT라는 연구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덤프도커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을 하면서 퍼펙트 ICT로 이렇게 합쳤고요. 목표는 친목 모임이니까 마음대로 잡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애 분석 전문가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목차는 이렇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덤프도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현재 2010년 이후부터 저희 센터 내에서 리눅스와 오픈소스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사용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눅스나 오픈소스 프로덕트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오픈소스 운영 환경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배포판도 다양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를 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환경은 굉장히 단촐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KVM 실제 크래시 덤프 분석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KVM은 아시겠지만 커널 베이스드 버추얼 머신으로서 가상화 환경을 제공해주는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크래시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덤프 분석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일이 지나도록 난옛 소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4주차가 됐을 때 완전치는 않지만 분석 결과를 받았는데요. 덤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스택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이제 워크라운드를 제공을 받았는데 과연 무엇이 이렇게 이제 KVM 분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운영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리모트 쪽에서 분석을 해준 쪽에서 그대로 재현해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운영 환경의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대로 디버거에서 매핑이 안 되고 해서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였는데 이런 오픈소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벤더들에게 꼭 의존하기보다도 우리가 운영자들이 현장에서 퍼스트 패스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즉 문제가 발생한 환경에서 즉시 분석을 하는 1차 보고서를 가지고 문제 분석에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벤더라든지 또 랩 또는 커뮤니티에 우리가 덤프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완벽한 환경을 갖추어서 같은 문제를 분석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퍼펙트 RCA라는 연구회를 리딩을 하고 있었는데 오픈 ICT 연구회를 리딩을 하고 있던 박재화 수석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좀 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장애가 발생한 운영 서버와 완벽히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운영체제 통째로 이제 백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다른 서버에 부어넣고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그 파일들을 뭐 외부로 벤더로 이렇게 보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내부에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스마트한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하는 차에 이제 그 도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덤프 분석 환경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오늘 그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 지금 계속 세미나를 듣고 있는 와중에 도커라는 분도 있고 다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덕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독일식 발음인 도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고래 두 마리가 보이는데요. 이 고래 두 마리로 덤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쫙 나와야 되는데 도커가 지금 작년 3월에 첫 번째 버전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은 2006년 정도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이 컨테이너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거나 뭐 어려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도커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드햇에서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발표된 렐 7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도커를 활용한 뭐 어플리케이션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도커를 본격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덤프 도커 프로젝트입니다. 이 덤프 도커 프로젝트는 일단 첫 번째로 자동으로 덤프 분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만들어주는 도커 이미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덤프 분석과 관련된 KDB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 두 마리를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도커 이미지에서 First Pass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문제를 이제 두 번째 도커 이미지인 KDB로 검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일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이제 분석 보고서에 추가할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뭐 아직 완전히 구성이 된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 앞전 그 세션에서 그 레드햇 박준환 차장님께서 너무나 도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바람에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커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고 이게 굉장히 가볍고 또 이동성이 좋아서 어느 환경에서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뒤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버추얼 머신은 온전한 운영 체제가 또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 하나가 통째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치 웹서버를 돌리려면 운영체제, 리눅스 운영체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아파치 웹서버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아파치 웹서버를 돌리려면 그냥 아파치 웹서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파치 웹서버와 관련된 구성 파일이나 그 다음에 관련된 바이너리,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만 묶어서 배포를 하면 어느 환경에서도 똑같은 상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모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함께 이제 이동성도 뛰어나고 훨씬 더 가볍고 자원도 덜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도커 화면을 뭐 잠깐 뭐 살펴보겠습니다. 도커는 일단 뭐 앞에 박주환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햇에서는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이제 서티파이한 인증된 도커 이미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리파지토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리파지토리라고 해서 이제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여기 보면 뭐 렐7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로컬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 보면 이제 뭐 페도라 이미지도 있고 뭐 렐7도 있고 뭐 이렇게 로컬 리파지토리에다가 이제 원격에서 받은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원격에서 이미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를 받아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하는 덤프 도커는 이제 로컬 시스템에서 파일을 추출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도커를 실행을 하면 뭐 페도라 20 버전도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1 버전도 렐7에서 실행할 수 있고,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우분투 이미지를 가져와서 뭐 실행을 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운영체제, 아까 이제 도커는 운영체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뭐 렐7 아니면 페도라 이미지에는 실제로는 커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팅 과정이 없는 거죠. 실행하면 바로 뭐 배시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도커 이미지는 실행을 하면 호스트 상에 독립된 그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라이브 CD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커 이미지를 실행을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뭐 파일을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뭐 커밋을 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지 않은 이상에는 똑같은 이미지를 다시,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이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뭐 물론 이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뭐 개발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한 다음에 커밋을 해서 또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걸 배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겠죠. 도커는 지금 뭐 여러 활용 방안이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면 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덤프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버깅 커패빌리티 부분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도커 기반의 덤프 분석 환경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운영 서버에 문제가 생긴 코어를 떨어뜨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분석을 하려면 일단 코어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바이너리,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딴 데로 옮겨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도커를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된 프로세스와 관련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 거기에 더해서 뭐 GDB 뭐 이런 것들처럼 분석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쫙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현재 덤프 도커는 GitHub에 이제 올라가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방 말씀드린 그 운영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한 프로세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수집하는 그런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덤프 도커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패스 분석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덤프 도커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덤프 도커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죠. GDB를 그 문제가 된 바이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바이너리와 코어 파일을 지정을 해서 일단 불러오면 셔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못 찾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GDB의 sys루트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패스를 좀 맞춰줘도 일부 라이브러리는 못 가져오는 것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드레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어드레스들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제대로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영 서버에서 다시 GDB를 실행시켜서 쉐어드 라이브러리 정보를 출력해서 그 번지수를 전부 다 기록하고 그걸 매칭시켜서 여러 가지 닥지를 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덤프 도커를 이용하면 간단히 운영 서버에서 프로세스 바이너리와 코어 파일을 지정만 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분석 환경 서버에 가지고 와서 도커를 이용해서 이제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띄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쉐어드 라이브러리나 번지수가 틀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운영 서버에서 직접 GDB를 실행한 것처럼 완벽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약장사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덤프 도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귀찮은 작업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일을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스크립트와 퍼스트 패스 분석 보고서를 자동으로 해주는 툴이 제공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고래 도커 이미지인 덤프 KDB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덤프 도커를 활용한 덤프 분석 환경은 운영 서버와 동일한 환경으로 굉장히 빨리 분석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바이너리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정보를 제외해서 이제 벤더나 이런 쪽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100명이 붙어서 컨테이너 여러 개 띄워서 동시에 분석을, 이건 농담입니다. 아무도 안 놓치시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퍼스트 패스 덤프 자동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정영훈 수석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사 잘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오해하실까 보는데 물건 팔러 온 게 아니고요. 이 덤프 도커는 오픈 소스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맡고 있는 일도 영업이나 매니지먼트 쪽이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퍼스트 패스 이 덤프 자동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하시고 실행만 하시면 리포트가 나오는데 어느 수준의 리포트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퍼스트 패스 자동 덤프 분석 보고서는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인포메이션, 어떤 프로세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죽었는지, 시그널은 뭐를 받았는지 이런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또 환경 변수라든지 프로세스가 실행됐던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경 변수 값들을 자동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데, 우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노트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그 빨간펜 선생님이 적어준 것처럼 이게 왜 죽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다 경우에 따라서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가 죽어서 그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이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운영하시고 있던 장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문제가 생긴 그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그 오픈 소스 쪽이다 보니까 소스 코드가 다 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디렉토리만 지정을 해주시면 문제가 발생한 그 소스 코드 위치가 어디인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를 해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구글링만 해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제대로 이제 그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소스라든지 프로덕트라든지 환경에서는 그 어셈블 코드 라인에서 문제를 이제 찾아주고요. 어떤 인스트럭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어셈블 각 인스트럭션의 내용을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셈블 코드를 가지고 문제를 트레이스를 해야 된다면 어떤 레지스터를 가지고 문제를 추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그 마지막 죽었을 때 당시에 레지스터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를 당시 얼마나 쓰고 있었는가. 역시 요거는 KVM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60GB 정도 이렇게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그 스레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뭐 아직 그 여기에 그 커밋은 안 됐지만 스레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래시뿐이 아니라 행이 발생했을 때 뭐 때문에 행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번째 그 쉐어드 라이브러리 어떤 것들을 쓰고 있었는지 보여주고요. 12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12번째는 그 각각의 스택 트레이스에서 어떤 인자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넘어갔는지 이런 풀 스택 트레이스를 찍어주면서 이제 리포트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덤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해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게 이제 제 마지막 순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뽑아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13번째를 사실은 이제 13번째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계기도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그 왼쪽에 있는 도커 1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퍼스트 패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커 2인 경우는 날리지 DB가 되겠죠. 이 날리지 DB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들어가 있을수록 우리가 필요한 13번째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워커라운드나 솔루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케이스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릴리즈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들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더 많은 덤프 분석과 이런 날리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오늘 참석하셨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픈 소스를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완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분석을 지금 처음에 시작한 메인테이너들이 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종환 수석원서 사진 찍어주러 같이 또 나온 분이 한 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지와 그다음에 덤프토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여기 뭐 프리라고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분석을 또 해주면서 여러분들께도 직접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우리가 날리지 베이스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좀 구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